네,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 교육부 출입하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상미 기자, 오늘 평가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른바 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에 대한 입장도 나왔습니까? 네,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달 초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 이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을 출제하고 또 이 해당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이 평가원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. 이 평가원장이 오늘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서 제기된 수능 출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네, 오 원장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또 이미 약속한 제도 개선 조치들을 올해부터 적용해 이 수능 시험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수능 출제위원 인력풀을 늘리고 이 선정 방식도 바뀐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기존에도 인력풀을 운영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기존의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사교육과 연관되었다거나 또 이제 더 이상 출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걸러냈다는 겁니다. 또 새로운 인력도 좀 확보하기로 했는데요. 먼저 대학과 교육청에서 이제 교수나 연구원, 또 고교 교사들을 추천을 받고 이들이 사교육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이 인력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충원합니다. 또 올해부터 이 수능 출제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산 추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데요.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5배수 추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 한편 지난해 9월 모의평가부터 이 출제진으로 선정이 되면 이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. 올해도 국세청 자료까지 확인해서 이 사교육 업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출제진에서 배제합니다.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교육 업체의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 가운데 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금전 거래를 한 정황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좀 이 소득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 평가원은 이 배우자의 소득 자료까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네, 2023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이 문제가 됐던 영어 23번 문항을 이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지문이 똑같아서 논란이 됐습니다. 이 재발 방지 대책도 담겼습니까? 네, 평가원은 이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간 이후에 나온 이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자료들까지 모두 확보를 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선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시중에 나온 문제집뿐만 아니라 이 주요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확인을 하고요. 또 앞으로 발간될 예정인 자료들도 파악을 해서 공식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. 이 출제 과정에서는 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이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문항의 유사성을 검증하게 됩니다. 이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는 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요. 이 원래는 킬러 문항을 걸러내는 역할이 좀 주된 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이 킬러 문항과 함께 이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사교육 문항과 유사한 문항 걸러내기 위해서 이 이의 심사 절차도 보완한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이제 23번 문항은 이 문항 오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이의심사 대상도 되지 못했는데요. 이 앞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된 문항이 이 사교육업체의 문항과 유사하다 싶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교육 문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이 두 문항이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문을 하고 이 최종적인 판단은
평가원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. 다만 평가원은 지금 당장 이 유사성 판단 기준을 밝히기에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문항이 사교육 문항과 얼마나 유사한지, 또 이 특정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 네, 올해 수능 시험 시행 계획도 짚어보겠습니다. 이 전반적인 출제 기조는 유지하는데 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변수가 되고 있죠. 네,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치러지는데요.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또 EBS 강의나 교재와의 체감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유지됩니다. 오승걸 평가원장은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일부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올해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EBS 연계율은 50%를 유지하되 이 교재에 포함된 지문이나 자료를 너무 많이 변형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이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.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의대 증원인데요. 벌써부터 N수생이 대폭 늘어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평가원은 이 같은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정 난이도 유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학교 교육만 열심히 따라가면 누구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. 여기에 더해서 이 공정한 입시의 원칙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.